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4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시아 게이트라고 알고 있는 것이 원래는 FBI 공식 명칭이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이라고 서류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 게이트의 기원이 우리가 러시아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러시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러시아 게이트의 시발은 바로 2016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태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잔드름이 최근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러시아 게이트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태리 딥스테이트 멤버이며 전 이태리 수상인 마테오 렌지와 오바마가 서로 공모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바마는 마테오 렌지 수상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 마테오 렌지는 트위터를 통하여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렌지는 지금도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게이트에 자기와 오바마에 대한 비난은 완전히 어리석은 비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야 이태리의 딥스테이트 멤버들은 잔드름의 조사에 대하여 국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자기 나라 국익을 이야기하는 이태리 딥스테이트 멤버들, 미국이나 이태리나 어느 나라에 있는 딥스테이트들은 이렇게 후한무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가 알라바마주에서 아동들이 아데노바이러스와 또는 감염이 밝혀진 후에 건강에 대한 비상공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1년 11월에 알라바마주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의사들이 CD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집단 감염과 아데노바이러스에 모두 감염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급성 간부전 환자 3명을 포함하여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은 5명의 소아과 환자가 CDC에 보고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전에는 건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병력을 찾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입원한 총 9명의 환자 중 4명의 추가 소아 감염 및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증세가 심각하여 2명은 간 이식까지 받아야 했고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에서 9건의 발병 사례가 발표되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2건의 같은 사례가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냥 유아들이 감염이나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간 손상을 입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맥카티가 리처 체니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밀담을 나눈 테이프가 어저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맥카티와 개인적으로 그 한 이야기에 대하여는 개의치 않는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 많은 의원들로부터 화살을 지금 피하게 생겼습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은 큽니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 전체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J.D. 벤스라고 하는 오하이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항상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지만은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케빈 맥카티가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리처 체니와 밀담으로 자신의 탄핵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개의치 않는다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에 대하여는 단호합니다. 상원에서 40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그의 배신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케빈 맥카티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논란이 지금 잠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쌀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쌀 수확량이 약 10%가 감소할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나 벨라루스에서 비료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만 비료값이 3배나 동남아에선 치솟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약 200억 달러의 비료 구매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불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료 가격 때문에 농부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쌀 생산국 중에 9개가 아시아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일 많이 수출했던 타일랜드가 지금 올해부터는 쌀을 거의 수출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줄게 되면 약 3,600만 톤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것은 약 5억 명의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저치를 잡은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진다고 하면 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벌써 롱비치항이나 또 미국 동부 해안에서는 물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물류 대란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오늘 JB헌터의 최고 책임자인 셜리 심슨이 발표하였습니다. 그가 그 이유로는 세계 공급망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샹하이를 비롯한 많은 항구가 지금 락다운이 되어 배들이 제반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여름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발생하였던 지정에 의한 살인사건에 오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데이비 보놀라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불법 입국하여 불법 체류자로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피해자인 갈과 실제적으로 2년 전부터 서로의 내연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갈은 두 아이를 데린 어머니로서 집의 사소한 수리를 위하여 데이빗을 종종 불러서 집 수리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생하였던 이 살인사건에 대하여 맨 처음부터 FBI는 이 데이빗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그 범인이 잡혔는데 오늘 검시관의 발표에 따르면 몸에 60여 차례나 칼로 난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CLU 즉 미국 시민연합회에서는 누가 이 여인을 죽게 하였습니까? 바로 지금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였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미국 시민이 두 아이 엄마가 살해당하였다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CLU는 실제적으로 불법 입국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지금 개인적인 유튜브 종군 기자가 마리우폴에서 여러가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마리우폴 시내에 있는 극장에서 약 3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로켓포 공격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가 현장에 들어가 봤을 때 그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우크라이나 군복이 지금 벗겨져 있습니다. 마리우폴시 전 시장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한 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복을 벗어놓고 일반 민간인복으로 갈아입고 이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전부 사망하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본인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복이 이렇게 늘려져 있는 것을 보니 군복을 벗고 일반 시민복으로 갈아입고 또 일반 시민들 안에 섞여서 저항을 하다가 로켓포에 다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지금 이 극장은 완전히 붕괴가 되어 하늘 천장에 뻥 뚫려 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실제적으로 크리미아 반도 병합 때부터 우크라이나 남아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미국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인이면서 유일하게 지금 마리우폴에 영어를 쓰고 있는 외국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전장에서 바로 앞에서 포탄이 터지는 상황에서 중계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서방 언론이 완전 거짓말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로 이 광장에 모여서 일개 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이 있다가 극장 안으로 300명이 최후 저항을 하다가 공습에 다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곳곳을 다니면서 전황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말만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